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수십만 달러짜리 최신 전차들이 고작 수백 달러짜리 상용 드론에 의해 줄줄이 파괴되는 장면 말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 가능한 그런 평범한 드론의 말입니다. 과거의 전쟁과 달리 현대전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자전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게 냉정한 국제사회의 게임의 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가 이 드론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준비해온 우리의 기술력,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년간 레이더 시스템을 연구해온 김태훈 박사입니다. 1999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레이더라고 하면 거대한 전투기나 함정,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작은 새 한 마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던 그날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역사를 뒤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저는 연구소 7층 제 사무실에서 KF-21용 레이더 성능 개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2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나름 웬만한 군사기술의 발전상은 다 봤다고 자부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제 연구실 문이 거의 부서질 듯 열리면서 후배 연구원 이민수 박사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태블릿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뭔 일이야? 그렇게 뛰어와서. 박사님, 우크라이나 전선 영상 보셨어요? 드론이 전차를 그냥.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우크라이나 전장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전장 영상인 줄 알았어요. 넓은 들판에 몇 대의 러시아군 전차가 대열을 이루고 전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가 특별한? 제가 말하려던 순간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새처럼 작은 그 점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쾅! 순식간에 선두 전차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T-80 전차 한 대당 300만 달러짜리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점들이 연이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때를 지은 새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드론이었고 각각이 전차 한 대씩을 정확히 겨냥해 들어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당시 우리 연구소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미국 로키드 마틴 출신 존슨 박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F-35 레이더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전문가였는데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존슨 박사, 이 드론들이 뭔지 아세요? 김 박사. 이건 DJI 매빅이나 중국산 상용 드론들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00달러면 살 수 있는 그런 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500달러짜리 장난감이 300만 달러짜리 최첨단 무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민수가 화면을 다시 되감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더 놀라운 건 이 드론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마치 조율된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연구소 내 다른 팀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연구팀의 박철민 팀장, 전자전 전문가인 정수연 박사, 그리고 AI 분석팀의 한소영 박사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야. 박철민 팀장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고민해온 건 대형 미사일이나 전투기 요격이었거든. 이런 소형 드론들은
솔직히 염두에 두지 않았어. 정수연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400만 달러야. 500달러짜리 드론을 잡으려고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쏜다고. 경제적으로 말이 안 돼. 그때 한소영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텔레그램 채널들을 분석해 보니 이런 공격이 하루에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드론 공격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떤 건 수십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 한꺼번에 공격하는 장면이었고, 또 어떤 건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은밀한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야. 존슨 박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온 모든 방어 시스템이 무의미해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해 봅시다. 이 드론들의 특징이 뭔지부터 파악해야 해요. 첫째, 크기가 작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새 수준이야. 둘째, 속도가 빠르지 않다. 시속 50-60km 정도. 셋째, 고도가 낮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접근해. 넷째, 가격이 저렴하다. 대량 운용이 가능해. 이민수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럼 기존 레이더로는 왜 못 잡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기존 레이더들은 큰 적을 잡는데 최적화되어 있거든.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빠르고 큰 목표물 말이야. 하지만 이런 작은 드론들은 새나 기타 자연물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정수연 박사가 덧붙였어요. 더구나 이 드론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서 금속 탐지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SNS와 군사 포럼들은 이 주제로 떠들썩했거든요. 도대체 저런 작은 드론대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기존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닌가? 앞으로의 전쟁은 누가 더 많은 드론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 같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연구소에서 이미 그 해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2월 15일 새벽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연구소에 일찍 출근한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2년 전부터 개발해온 차세대 AESA 레이더가 이런 소형 드론 탐지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인가? 우리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순간부터 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15일 새벽 6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연구소에 도착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엔 텅 비어 있어야 할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고 건물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뭔 일이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연구소가 마치 벌집처럼 분주했어요. 제 연구실로 향하던 중 드론 방어체계 연구팀이 있는 5층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시스템이 그 정도 성능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서 5층으로 내려갔어요.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는 이미 10여 명의 연구진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 김태훈 박사님. 드론 방어체계팀의 최영진 팀장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제 우크라이나 영상 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 팀장님? 저희가 2년 전부터 테스트해온 K-레이더 시스템이 바로 그런 소형 드론 탐지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어제 긴급히 성능 재검토를 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최 팀장은 저를 대형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레이더 신호 분석 데이터가 빽빽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2022년 11월 실시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13.2km 거리에서 직경 30cm 크기의 소형 드론을 정확히 탐지했어요.
그것도 AI가 주변의 갈매기 떼와 완벽하게 구분해냈고요. 13.2km 나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 팀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동시에 27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요. 즉, 드론 때 공격도 대응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성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기술인 줄 몰랐어요. 옆에 있던 AI 알고리즘 담당 박지혜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냥 KF-21 레이더 기술을 응용한 부가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크라이나 영상을 보고 나서야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최 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인도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전화를 받는 최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 팀장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국방부에서 온 긴급 연락으로 저희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제가 국방부 김상민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 파키스탄이 카시미르 지역에 소형 드론을 이용한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인도군이 이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 과장은 태블릿에서 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파키스탄 드론들이 국경을 넘어 약 15km 내륙까지 침입했는데 인도의 최신 레이더 시스템이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인도 국방부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들은 급히 전 세계에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탐지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이죠. 박지혜 박사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답했나요? 미국은 솔직히 말했어요. 자신들의 기존 레이더도 이런 소형 드론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패트리어트나 THAAD 같은 시스템들은 대형 미사일이나 항공기 요격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아이언돔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최신 드론 탐지 레이더인 아이언 빔 시스템도 최대 5km 거리에서만 탐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만 말이죠.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모든 답이 하나로 귀결되더군요. 어디요? 바로 여기 대한민국의 K레이더였습니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희 모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도 국방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13km 거리에서 드론을 정확히 탐지하고 AI로 새와 드론을 구분해낸다는 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최 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가 우리 기술에 대해 알게 된 거죠? 국제 군사 네트워크라는 게 생각보다 좁아요. 작년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우리가 시연했던 영상이 SNS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걸 본 영국 군사 전문가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게 인도까지 전해진 거죠. 박지혜 박사가 태블릿을 열어 검색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여기 있네요. 사우스 코리어즈 레볼루셔너리 드론 디텍션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에 기사가 나와 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K레이더를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더군요. 특히 AI 기반의 목표물 식별 기술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어요. 여러분, 김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더 놀라운 건 김 과장이 잠시 멈추더니 웃었어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네. 7년 전에 우리에게 AESA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바로 그 미국이 말이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7년 전 로키드 마틴 회의실에서 그 기술은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니. 김 과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인도 쪽에서 내일 당장 기술진을 파견하겠다고 했어요. 직접 와서 우리 K레이더 성능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최 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준비는 다 된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으니까 부담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과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K레이더 팀은 내일 있을 인도 기술진 방문을 위한 준비에 바빴고 다른 팀들도 덩달아 흥분 상태였죠. 박사님, 이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드론 영상을 보면서 절망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니. 그런데 박사님, 정말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맞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어요. 민수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13km 탐지거리, AI 기반 목표물 식별, 동시 다목표 추적. 이 모든 게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는 건 분명해.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가 찾던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 인도 기술진이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인도 기술진 방문을 하루 앞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K-레이더 기술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험난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문득 9년 전 2015년 4월 23일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니 대한민국 방산기술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한미기술협력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로키드 마틴 본사였어요. 저는 AESA 레이더 기술 분야 대표로 참석했었죠. 김 박사, 긴장되시나요? 당시 KF-21 사업 책임자였던 이정훈 단장이 회의실 앞에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만큼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낙관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좋았으니까 당연히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로키드 마틴의 임원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석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존 메카시 부사장과 데이비드 존슨 기술 담당이사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안건인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메카시 부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 측의 요구사항부터 들어보죠. 이정훈 단장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KF-21의 핵심인 AESA 레이더 기술, 특히 체계 통합 기술과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의 이전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F-35 도입을 통해 충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메카시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물론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 기술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데이비드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님, AESA 기술은 우리의 최고 기밀 기술입니다.
특히 체계 통합 기술과 신호 처리 알고리즘은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가 줄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정훈 단장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묻어났어요. 물론 레이더 하드웨어 자체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소프트웨어와 통합 기술은 이건 절대 이전 불가 항목입니다. 메카시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는 레이더를 받아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개선이나 새로운 기능 추가, 타 시스템과의 연동 같은 건 불가능하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측 참석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하는 거지 종속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존슨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회사의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에요. AESA 기술은 미국의 핵심 전략 기술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럼 F-35 도입할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습니까? 이정훈 단장이 따졌어요. F-35는 완제품 수입이었잖아요. 하지만 KF-21은 기술 이전을 통한 국산화가 목적이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CIA 출신이라는 로버트 스미스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정훈 단장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메카시 부사장이 준비해온 듯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제공하는 기본형 AESA 레이더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둘째, KF-21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F-35를 추가 도입하시는 것. 세 번째 옵션은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세 번째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더니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박사님 농담이시죠? 존슨이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기술인지 아세요?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미스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를 너무 얕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IT 기술,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모르시나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에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면서 동시에 신호 처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책 회의를 했어요. 정말 독자 개발이 가능할까요? 이정훈 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삼성, LG, 하나시스템 같은 강력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하지만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7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으려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미국도 인정하는 AESA 기술을 말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메모리 강국이 된 것도 조선업에서 세계 1위가 된 것도 모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었잖아.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7년간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박사님? 당시 신입 연구원이었던 이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미국이 주지 않겠다면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7년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그 이야기는 정말 길고 복잡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굴욕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주지 않겠다고. 그럼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보자.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말이죠. 그로부터 7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받은 그 굴욕을 발판 삼아 우리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 AESA 레이더 개발에 매진했어요. 첫 2년은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기존 PESA 레이더와 AESA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나의 전파 발생기로 모든 신호를 처리하는 PESA와 달리 AESA는 수백,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했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2017년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야근하던 이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시 우리는 겨우 100개 모듈 동기화에도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개발할 때도 처음엔 다 실패작이었어.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떻지? 세계 1위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을 과연 7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전환점은 2018년에 왔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최진영 박사가 우리 팀에 합류하면서부터였어요. 그는 삼성전자에서 15년간 반도체 설계를 담당했던 천재였죠. 김 박사님, 우리가 왜 미국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하죠? 최 박사가 어느 날 돌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은 199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2018년의 최신 반도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굳이 그들의 오래된 방식을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최신 7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고 AI 기반 신호 처리 알고리즘도 적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보죠. 기존 AESA의 한계를 뛰어넘는 KAESA를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혁신은 AI 기반 실시간 신호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기존의 AESA가 고정된 알고리즘으로 신호를 처리한다면 우리 KAESA는 상황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2019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 테스트 날 AI 알고리즘 팀의 박지혜 박사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레이더가 스스로 새와 드론을 구분하는 걸 학습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모듈 설계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력으로 세계 최초의 3D 적층형 송수신 모듈을 개발한 거예요. 기존 평면형 모듈보다 3배 많은 안테나를 같은 공간에 집적할 수 있었죠. 이게 가능해? 2020년 시제품을 본 국방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박스 하나에 4,000개의 송수신 모듈이 들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4,000개 모듈에서 나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잡음을 제거하고 목표물을 식별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이건 정말 미친 작업이었어요. 박사님, 계산해보니 초당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해요. 2021년 소프트웨어 팀장 김성훈 박사가 아찔한 수치를 제시했어요. 1테라바이트요? 네, 그것도 실시간으로 말이에요. 0.1초라도 지연되면 드론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클라우드 기술진까지 영입했습니다.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의 달인들이었거든요. 레이더의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다고요?
네이버 출신 엔지니어 정민호 씨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2022년 5월 15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7년간의 개발 끝에 완성된 KAESA의 최종 테스트 날이었어요. 테스트 장소는 충남 태안의 군 시험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 수십 명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외국 무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목표물 발사. 13.5km 떨어진 지점에서 직경 30cm 크기의 소형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변에는 갈매기 떼 50여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탐지 시작합니다. 제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메인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점들이 화면에 표시되었지만 KAESA의 AI는 정확히 구분해내고 있었어요. 드론 식별 완료. 거리 13.2km, 속도 시속 45km. 오퍼레이터가 외쳤어요. 정말요? 참관하던 미국 무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갈매기들과 완벽하게 구분해냈다고요? 네, 확인해 보세요. 스크린에는 드론은 빨간색 점으로 갈매기들은 파란색 점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스라엘 무관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이언돔 레이더는 OKM과 한계인데.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중 목표 시험 시작. 이번에는 27대의 소형 드론이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레이더라면 혼란에 빠질 상황이었죠. 전 목표 추적 중. 오퍼레이터의 목소리에 흥분이 실렸어요. 27개 목표 모두 식별 완료. 그 순간 참관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7년간의 고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김 박사님, 국방부 차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 맞나요? 네, 100%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미국 기술보다 뛰어나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적어도 드론 탐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오후 록히드 마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7년 전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바로 그들이었어요. 김 박사님, 오늘 테스트 결과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혹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7년 전 그날의 굴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기술을 주는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냈습니다. 미국이 주지 않겠다던 그 기술을 오히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수준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성공적인 테스트 다음 날 오전 일찍 인천공항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의 라제시 쿠마르 박사를 비롯한 12명의 기술진이었어요. 정말 어제 본 영상이 조작 없는 실제 테스트 결과인가요? 공항에서 만난 쿠마르 박사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태안 시험장에서 진행된 제시어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15km 거리에서 발사된 소형 드론 35대를 모두 정확히 탐지하고 AI가 주변에 날아다니던 철새 100여 마리와 완벽하게 구분해냈거든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쿠마르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최신 레이더로는 5km가 한계인데 15km에서 이 정도 정확도라니. 더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목표물 탐지부터 위협 판별까지 불과 0.3초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박사님, 이 기술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인도 측 수석 대표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이 기술은 평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해요. 그날 오후 인도 대표단은 긴급히 본국에 보고했고
72시간 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정부가 K-레이더 12대 도입을 정식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김상민 과장이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계약 규모만 8억 달러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폴란드에서 연락 왔어요. 이민수가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지역에 K-레이더 배치하고 싶다고 해요. 노르웨이는 어때요? 북극해 방어용으로 20대를 주문하겠다고 했어요. 나토 전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네요. 가장 놀라운 건 호주였어요. 중국의 드론 위협을 우려한 호주 정부가 무려 50대의 K-레이더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2022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7년 전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정식 협력 제안서를 보내온 거예요. 정말요? 미국이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한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확인해줬어요. 그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F-35 업그레이드에 우리 K-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2022년 7월 다시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김 박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7년 전 그 회의실에서 다시 만난 존 메카시 부사장이 이번에는 극진히 저를 맞아주었어요. 한국의 AESA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특히 AI 기반 목표물 식별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7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짜릿한 기분이었어요. 굴욕을 딛고 일어선 그 순간의 성취감이란.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2023년에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K-레이더 기술이 실전에 투입된 거예요. 박사님, 큰일 났어요. 이민수가 급히 뛰어오며 태블릿을 건넸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기술로 러시아 드론을 막아냈대요. 영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러시아가 밤중에 100대가 넘는 드론대를 보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K-레이더로 이를 완벽하게 탐지해서 95%를 요격해낸 거였어요. 이런 성과는 처음이에요. CNN 뉴스에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기존 어떤 방공 시스템도 이 정도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K-레이더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국방부에서 연락했어요. 중국 드론 위협 때문에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때요? 이란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대량 주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2024년 말 현재 전 세계 23개국이 K-레이더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수출 계약 규모만 1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박사님,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이민수가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7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술을 수입하려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우리가 기술을 선택적으로 수출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024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 드론 방어 컨퍼런스였어요. 전 세계 50개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7년 전 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술은 너희가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합니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말이죠.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 된 것이 말이에요. 연설 후 한 외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드론 공격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K-레이더를 도입한 일부 전선에선 드론대 공격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된 거죠. 박사님, 우리가 정말 세계 전쟁사를 바꾼 것 같아요. 최영진 팀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며칠 전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나라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이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사님,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요. 차세대 우주 레이더 개발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우주 레이더? 네, 위성 공격 드론이나 우주 쓰레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요. 10년 프로젝트래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7년 전 미국에게 거절당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또 해보자. 이번에는 15년 후 전 세계가 우리 우주 기술을 찾게 만들어보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받은 적 없는 굴욕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나라로 남을 거라고.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우리가 만든 작은 레이더 박스가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K레이더의 힘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상의 사연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사연을 내레이션한 저는 혜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은 받은 기술만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 기술을 간절히 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이 주지 않겠다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면 되니까요. 수백 달러 드론이 수억 원 전차를 파괴하는 시대, 그 혼란 속에서 해답을 제시한 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3km/박 드론을 잡아내고 AI로 새와 구분하는 기술. 이제 전 세계가 K레이더를 주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기술 봉쇄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뛰어난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시거나 국산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체감하신 경험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감동 사연들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재미있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